전 세계 여행 유튜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이유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시장 골목, 평범한 쇼핑몰 안에 도서관 하나, 숨겨진 치킨 가게 문 하나까지 전부 영상에 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사람은 바로 그런 여행자들입니다. 호주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 저스틴과 그의 파트너인데요. 이들은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각 나라의 실제 모습을 담아온 크리에이터로 일본을 거쳐 마침내 서울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날부터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고요. 이들이 서울 첫 탐방지로 선택한 곳은 광장시장.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장소이지만 실제로 발을 들이는 순간의 감각은 영상으로 보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붕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간판들, 쉼없이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그리고 수백 가지 먹을거리가 한 공간에 펼쳐진 그 광경에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첫 발걸음부터 압도당하고 맙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거나 아니면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겠죠라며 웃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그 말처럼 이날 광장시장에서의 선택은 결코 신중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건 1,000원짜리 꽈배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A really good fresh one. Yummy. Plenty more to come. Worth the queue. 그러더니 이어서 한국인도 자주 망설이는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Okay, we're gonna try some Japchae and tteokbokki. that and that. 바로 떡볶이와 잡채를 동시에 시킨 것인데요. 접시에 담긴 빨간 소스의 떡볶이를 한 입 먹은 뒤 눈이 순간 커지더니 이게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 단연 최고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잡채. 당면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어 한 입 먹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게 단 5달러짜리라고요? 살면서 먹어본 잡채 중 가장 맛있어요. 진짜로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사실 잡채는 이미 해외에서도 꽤 알려진 음식입니다. 당면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각종 채소, 소고기가 어우러진 간장 양념은 한번 맛보면 좀처럼 잊히지 않는 맛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 요리 채널에서도 직원식으로 이보다 훌륭한 메뉴는 없다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의 잡채는 그 수준을 또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게 이 커플의 평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시장 한 켠의 반찬 가게가 이들에게는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식당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두 사람은 광장시장 안에서 손으로 직접 반죽해 뽑아내는 손칼국수집을 발견합니다. 주방 안에서 한 분이 도마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칼로 척척면을 뽑아내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으며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왔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요. 칼국수 2그릇에 만두까지 포함해 단 20달러, 하나로 27,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 어디서도 못 이겨요 라고 말하며 국물 한 숟가락을 조용히 들이마시는 모습은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배를 가득 채운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 코엑스몰 안에 자리한 스타필드 도서관입니다.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데 그 도서관의 규모와 인테리어가 전 세계 인스타그램을 뒤집어 놓은 곳입니다. 천장까지 꽉 채운 거대한 책장, 황금빛 조명,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호주에는 이런 곳이 전혀 없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여성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부러움이 담겨 있었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공간은 없다는 것. 그것이 한국의 스타필드 코엑스 도서관이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이유입니다. 쇼핑몰 안의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의 경우 쇼핑몰은 소비의 공간, 도서관은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하나의 공간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인생샷을 남기고 싶어지는 압도적인 스케일로요. 쉬고 싶으면 쉬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사진을 찍고 싶으면 찍을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공간, 설계 하나가 이미 다른 나라와 다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장시장과 코엑스를 거친 다음 날 두 사람이 찾아 나선 곳은 인천에 위치한 숨겨진 치킨 가게였습니다. 이름하여 교촌필방. 그런데 이 식당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Kind of like this. Oh, wait. Gotta do it properly. 마치 보물 상자 앞에 선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펼쳐졌고 이곳에서의 식사는 시작 전부터 이미 하나의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것은 시그니처 플래터, 꿀 글레이즈, 콩 크러스트, 마늘 간장 소스 등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가득 담긴 플레이트가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저스틴은 말없이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늘 간장 치킨 한 조각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스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별다른 말 없이 포크를 다시 들어 두 번째 조각을 향해 손을 뻗는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호주도 치킨으로는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의 수만해도 수십 개가 넘고 다양한 국적의 치킨 요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그럼에도 이 커플이 지금까지 먹은 치킨 중 최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단순한 입맛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제 양념이 배어든 바삭한 튀김옷, 촉촉하게 살아있는 육즙, 그리고 함께 나온 떡볶이와 막걸리까지. 한국식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이들은 이날 비로소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엔서울타워였습니다. 올라가는 방법도 제각각인데요.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으며 이들이 선택한 버스를 이용하면 왕복 280원, 약 300원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So if you are planning to come to Seoul, this is definitely on your must-do list. The views are epic. And if you're super keen, like I was last time I was here, you can come up multiple times. So you can see it in the daytime, in the nighttime, and take in Seoul every possible way you can.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는 빌딩들,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산과 강, 그리고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실루엣. 오랜 여행자의 눈에도 이 도시는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타워 울타리 가득 걸린 자물쇠들을 보며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수천 개, 어쩌면 수만 개는 좋게 될 크고 작은 자물쇠들. 저마다의 이름이 새겨지고 저마다의 날짜와 마음이 담긴 것들이 서울 하늘 아래 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과 함께 담긴 이 장면은 이 영상에서 가장 말이 적고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번 공유된 수플레 팬케이크 카페였습니다. 성수에 위치한 527. 접시 위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이 마치 숨이라도 쉬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여성이 눈을 감습니다. 세상에, 일본 팬케이크를 이겨버린 것 같아요. 그 말에 저스틴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팬케이크 중 최고예요. 아니, 최고의 식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일본은 팬케이크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 폭신하고 두꺼운 수플레 팬케이크를 맛보러 일부러 일본을 찾는 여행자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들은 서울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팬케이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허름하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요. 사실 이 장면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팬케이크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가 이미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눈에는 감탄으로, 말로,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이야기일 테니까요. 이들의 마지막 저녁은 명동의 한 고깃집에서 마무리됩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가며 쌈을 싸먹는 한국식 바비큐.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탁 위에는 마음껏 리필되는 반찬들과 쌈채소, 그리고 파트너를 위해 직접 쌈을 싸서 건네는 작은 배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고 명동거리의 불빛들이 그 자리를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진짜 그 나라를 봤다고 느끼는 순간은 유명한 관광지 앞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시장 어느 구석의 접시 위에, 쇼핑몰 안의 도서관 한켠에, 그리고 빗자루를 당겨야 열리는 치킨 가게의 문 안쪽에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서울에서 발견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워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두 사람의 눈에 비로소 선명하게 보인 그것들을 오늘 잠깐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